안녕하세요.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공공조달관리 실무 제사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강의 교환 완전판입니다. 이 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필답형 시험을 위해 절차, 법령 근거, 그리고 실무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재민행정사가 공공조달관리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여러분의 합격을 돕겠습니다. 이번 제사 과목 강의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개 주요 항목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입찰 준비부터 전자조달 시스템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큰 그림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절차와 법령 근거, 그리고 실무 사례를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 실무형 이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필답형 답안 구조와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계 번호를 활용하고 비교 구조를 만들며 핵심을 먼저 제시하는 두괄식 답안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출 유형별 모범 답안 작성 훈련을 통해 시험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술형 답안을 완성하도록 돕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실기 합격을 위한 모든 핵심 포인트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사 과목 시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필답형 시험의 핵심 구조입니다. 첫째, 검정 방법은 필답형으로 직접 손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며 한 문항당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배분하여 풀어야 합니다. 셋째, 주요 항목은 총 8개 영역에서 출제되며 전 영역에서 균등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넷째, 답안 기준은 수행 준거인 할 수 있다에 맞춰 절차와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점 포인트는 단계 번호, 법령 근거, 유형별 차이점, 그리고 답안 구조와 능력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는 것보다 답안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기 답안 작성의 5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점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절차형 답안은 반드시 단계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1번, 2번, 3번과 같은 구조로 작성해야 채점자가 단계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령 근거를 가능한 한 인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항이 어렵다면 최소한 법령명이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형별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물품, 용역, 해제와 해지 등 비교형 문제는 대비 구조로 답안을 작성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넷째, 고유 명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혁신장터, 벤처나라와 같은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괄식으로 핵심부터 써야 합니다. 핵심 답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설명을 뒤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채점자의 가독성을 높여야 합니다. 채점자는 읽기 쉬운 구조를 높게 평가한다는 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사 과목의 8개 주요 항목에 대한 전체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기 과목의 전체 흐름과 학습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입찰 참가 준비는 적격 심사 확인, 세부 품명 등록, 절차 등을 다루며 우선순위는 중입니다. 둘째, 입찰 계획 수립은 환경 분석 6단계, 공급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며 우선순위는 중입니다. 셋째, 입찰 실행 관리는 기술 제안서, 협상 절차 등을 다루며 우선순위는 상입니다. 넷째, 계약 일반 관리는 계약서 필수 기재 8종, 변경 관리 등을 포함하며 우선순위는 최상입니다. 다섯째, 유형별 계약 관리는 공사, 물품, 용역 비교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며 우선순위는 최상입니다. 여섯째,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4단계, 대응 사전략 등을 다루며 우선순위는 상입니다. 일곱째, 법제도 활용은 분쟁 5단계, 우대제도 7종 등을 포함하며 우선순위는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조달 시스템 연계는 연계 시스템 5종, 데이터 4단계 등을 다루며 우선순위는 중입니다. 이 전체 지도를 통해 앞으로 학습할 내용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요 항목 1인 공공조달 입찰 참가 준비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입찰 참가 전 사전 준비 절차, 직접 생산 확인, 세부 품명 등록, 자격 요건, 업종, 제출 서류 검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절차,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세부 품명 등록과 입찰 대리인 등록 관련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셋째, 답안 작성 3요소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목적, 어떻게 하는지 절차, 무슨 법령에 근거하는지 근거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차형 답안은 단계 번호가 필수이며 법령명과 시스템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학습 키워드는 직접 생산 확인,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세부 품명, 목록화, 입찰 대리인입니다. 공공조달 참여 준비하기, 그 첫 단계로 관련 법령 확인과 경쟁 입찰 참가 자격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법령과 일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공기업 계약 사무규칙 등 조달 유형별 고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은 직접 생산 확인과 품질 인증이, 공사는 건설업 등록이, 용역은 분야별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지사항, 기획재 정부 계약 예규 등을 활용하십시오. 다음으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업종 면허, 세금 완납, 4대 보험 가입, 자본금, 재무 요건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으로는 부정당 업자 제재 중이 아닐 것, 파산이나 회의 절차 진행 중이 아닐 것, 영업 정지 중이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추가 제한으로 지역 제한, 규모 제한, 실적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반드시 구분해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답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직접 생산 확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 생산의 3대 요건은 첫째,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제조 설비 보유, 둘째, 제조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 셋째, 총 생산량 중 직접 생산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하는 자체 생산 비율 충족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준비로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설비 사진, 기술자 명단 등을 준비합니다. 2단계는 신청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는 심사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단계는 발급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단계는 갱신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제출 시에는 계약 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부당 이득 환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입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점검 사항인 업종 검토와 세부 품명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합한 업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의 요구 업종을 확인하고 자사의 등록 업종과 대조합니다. 복합 공사나 용역의 경우 주 업종 기준을 판단하며 업종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 포기 또는 컨소시엄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 불일치 시 제출 단계가 차단되거나 개찰이 무효가 되고 낙찰 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품명 신규 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5단계로 구성된 품명 코드 체계에 따라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목록 정보 시스템에서 품명 코드를 검색합니다. 이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해당 세부 품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입찰 자격 정보 관리의 핵심인 정보 갱신, 목록화, 제출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은 즉시, 주소 이전은 이전 후 30일 이내, 면허 추가 또는 취소는 즉시,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 후, 업종 변경은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미갱신 시 입찰 무효, 제재, 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갱신은 수정 메뉴 진입, 변경 정보 입력, 증빙 첨부, 심사 반영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목록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규격 정보 작성, 목록 코드 신청, 심사, 코드 부여, 나라장터 연동의 5단계로 진행되며 NATO, NSN, UNSPSC, KSIC와 같은 국제 표준과 연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제출 서류 준비입니다.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입찰 보증금 관련 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이 있습니다. 유형별 추가 서류로는 물품의 경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품질 인증서,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시공 실적 증명서, 용역의 경우 업종 등록증, 기술 인력, 유사 실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신청하기, 즉 등록 문서 작성부터 입찰 대리인 등록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록 문서 작성입니다.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업종 및 품명 코드, 자본금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세부 품명 추가 등록입니다. 기존 등록증에 새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것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세부 품명 단위로 개별 심사를 거쳐 등록증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격 등록과 세부 품명 등록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셋째, 입찰 대리인 등록입니다. 등록 요건으로는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인증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령, 개찰 참관, 입찰 범위 내 의사 표시 등입니다. 단, 계약 체결과 가격 협상은 별도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입찰 대리인 미등록 시에는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로는 직접 생산 3대 요건, 품명 코드 5단계, 직접 생산 신청 5단계, 허위 제출 시 4가지 제재, 그리고 입찰 대리인 미등록 시 입찰 무효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요 항목 2인 공공조달 입찰 계획 수립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공공조달 환경 분석, 수요기관 발주 계획 정보 수집, 공급 계획 수립과 입찰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다룹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환경 분석 6단계 서술, 수요 정보 수집 방법 정리, 공급 계획 수립 절차 설명과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환경 분석 6단계, 수요 정보 수집 3단계, 공급 계획 수립 3단계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9단계 흐름으로 구조화하고 공식 채널 기반의 정보 수집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익성, 이행 가능성, 경쟁 강도, 전략적 가치 등 4가지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환경 분석, 수요 정보, 발주 계획, 경제성 분석, 기술 적합도, 공급 계획입니다. 환경 분석 6단계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료 수집입니다. 공실력 있는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통계 포털, 조달청 연간 보고서, 기획재 정부 예산안,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 조달연구원 보고서 등이 주요 자료원입니다. 둘째, 동향 분석입니다. 정량적, 정성적, 그리고 경쟁 환경 분석을 수행합니다. 조달 규모, 낙찰 가율, 참가 업체 수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와 정책 방향, 법령 개정 동향 등의 정성적 정보를 분석합니다. 또한 주요 경쟁사의 낙찰 이력과 시장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수요기관 조달 계획 식별입니다. 실제 발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전 공개 발주 계획 확인, 기관별 중기 재정 계획 점검, 국회와 지방의회 통과, 예산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비공식 접촉이 아닌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환경 분석 6단계의 나머지 3단계, 즉 4번째부터 6번째 단계를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넷째, 정책, 제도, 법률 확인입니다. 혁신 조달 확대, ESG 평가 반영, 중소기업 경쟁 제품 지정 현황, 탄소 중립과 녹색 제품 우선 구매 등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4대 보험료, 자재비 변동 등 경제적 요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찰 적정성 확인입니다. 입찰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핵심 요소인 수익성, 이행 가능성, 경쟁 강도,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여섯째, 수요 예측입니다. 향후 입찰 준비의 기초가 되는 단계로 과거 데이터 활용, 추세 분석, 회귀 분석, 전문가 판단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측 결과를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자료 수집, 동향 분석, 수요 기간 파악, 정책 확인, 적정성 확인, 수요 예측 순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달 수요 정보 수집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 계획 정보와 연계 시스템 활용이 핵심입니다. 첫째, 발주 계획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발주 계획 공개를 활용하고 기관별 중기 재정 계획을 확인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예산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공시를 확인하고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 공개 기준에 해당하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나라장터, 혁신장터, 벤처나라, 디지털 서비스몰, 목록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 가율, 가격 추세, 참가 업체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집한 정보를 분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품목별, 발주 기관별, 예산 시기별, 우선순위별로 분류하고 수요 정보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관리 대장으로 잘 정리해야만 연간 입찰 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공급 계획 수립하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기술 적합도 검증, 공급 계획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첫째, 경제성 분석입니다. 예상 수주가에서 원가를 제외한 예상 수익을 산출하고 예상 수익을 예상 수주가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비교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을 분석합니다. 또한 LCC, 즉 생애주기 비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적합도 검증입니다. 요구 수준과 보유 수준의 차이인 기술 갭을 분석합니다. 갭이 작으면 즉시 참가가 가능하지만 갭이 크면 파트너십, 하도급, 채용, 라이선스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이 불가하다면 입찰 포기 또는 컨소시엄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공급 계획서 작성입니다. 공급 품목, 수량, 공급 단가, 총액, 납품 일정, 마일스톤, 투입 자원, 품질 관리 계획, 리스크 대응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실무자 작성, 부서장 검토, 경영진 보고, 의사결정 승인, 입찰 참가, 결정의 5단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문서화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입찰 계획 수립 과정을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 분석 6단계, 수요 정보 수집 3단계, 그리고 공급 계획 수립 3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환경 분석은 자료 수집, 동향 분석, 수요 기간 파악, 정책 및 법률 확인, 적정성 확인, 수요 예측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수요 정보 수집은 발주 계획 수집, 시스템 활용, 분류 및 문서화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계획 수립은 경제성 분석, 기술 적합도 검증, 공급 계획서 작성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로는 첫째, 사전 공개 발주 계획 기준인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나라장터 등 5종의 연계 시스템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찰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요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답안은 이처럼 3단계 구조로 작성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항목 3인 입찰 실행 관리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입찰 공고와 제안 요청서 분석, 입찰서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기술평가, 가격평가, 협상 대응 등 입찰의 실제 진행 과정을 다룹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입찰 공고 필수 확인 사항, 기술 제안서 작성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사전 검토, 작성 및 제출, 평가, 협상 및 낙찰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고문과 제안 요청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제출기한, 보증금, 서명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요소를 함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공고문, 제안 요청서, 입찰서, 기술 제안서, 협상, 낙찰자 결정입니다. 실수 없는 입찰 실행의 출발점인 입찰 공고 분석과 일정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공고문에서 입찰 방식과 계약 방법, 참가, 자격과 업종 제한, 입찰 보증금과 제출 기한, 공동 수급 허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 관리 체크입니다. 지뢰 마감, 서류 제출, 전자 입찰 마감, 개찰 및 평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고문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서술하고 누락시 무효 사유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마감 시각과 제출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마감 시각 1분 초과도 실무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안 요청서와 기술 제안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읽고 답안을 설계하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첫째, 제안 요청서 핵심 분석입니다. 사업 목적, 과업 범위, 요구 기능 및 성능, 인력 및 실적 요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제안서 작성 구조입니다. 수행 이해, 추진 전략, 인력 운영 계획, 일정, 품질, 보안 관리 등 평가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요구사항별 대응표를 작성하고 정량 항목과 정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며 실적과 증빙 자료를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술 제안서가 요구사항 대응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라는 점을 명심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찰 서류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서, 제안서, 보증서류 제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입찰서, 가격 입찰서, 사업자 등록증, 실적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무효 사유로는 서류 누락, 서명 오류, 기한 경과 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입찰 공고 및 지침을 확인하여 제출 서류 목록을 확정합니다. 둘째, 입찰서, 제안서, 가격 입찰서 등 전자문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증, 실적 증빙 등 필수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넷째, 전자 서명 후 암호화하여 무결성 및 보안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시간 전 최종 제출하여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절차형 답안을 작성할 때 준비, 작성, 첨부, 서명, 제출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가 관리와 협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평가, 가격평가,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가 핵심입니다. 첫째, 기술평가입니다. 정량 및 정성평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위원별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가격평가입니다. 투찰 금액을 확인하고 가격 점수 산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총점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셋째, 협상 절차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순위별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평가, 가격평가, 종합점수,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계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기술, 가격, 협상의 순서를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자 결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찰부터 계약 체결 준비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개찰 및 유효성 확인 단계입니다. 개찰을 실시하고 입찰서의 개수를 확인하며 입찰서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둘째, 평가 결과 확인 단계입니다.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점수 및 순위를 검토하며 평가 기록을 확인합니다. 셋째, 낙찰자 결정 통보 단계입니다.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에게 통보하며 탈락자에게도 결과를 안내합니다. 넷째, 계약 보증 및 착수 준비 단계입니다. 계약 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착수 서류 제출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이해 신청 및 차순위 대응 단계입니다. 이해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하고 차순위자에게 통보하며 재공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낙찰 취소, 자격 상실 시 계약 체결 불가, 통보 후 후속 서류 기한 엄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낙찰 이후에도 계약 보증 및 착수 서류 준비까지 관리가 계속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입찰 실행 관리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찰 공고 및 제안 요청서 분석,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평가 및 협상 대응, 그리고 낙찰 및 계약 준비의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공고 및 RFP 분석에서는 자격 요건, 제출 기한,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에서는 입찰서, 제안서, 증빙 자료를 전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셋째, 평가 및 협상 대응에서는 기술평가, 가격평가, 우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넷째, 낙찰 및 계약 준비에서는 결정 통보, 계약 보증, 착수 서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로는 제출 기한, 입찰 보증금, 자격 요건을 기억하고 기술 제안서는 평가 항목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 계약은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이해하고 절차형 답안은 단계별로 구조화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항목 사인 계약 일반 관리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계약 체결 절차, 계약 이행 및 문서 관리, 계약 변경 및 해제, 해지, 그리고 대가 지급 및 사후 관리 등 계약 전반을 다룹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 변경 사유와 절차, 해제 및 해지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체결, 이행, 변경, 그리고 종결 및 지급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의무를 구분하고 보증, 검사, 대가, 지급의 연결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근거와 함께 절차형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계약 체결, 계약서, 변경 관리, 검사, 보증, 해제 및 해지, 대가 지급입니다. 계약의 성립부터 문서 보관까지 핵심 절차인 계약 체결 및 문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절차 6단계입니다. 1단계는 낙찰 통보, 2단계는 계약 보증 확보, 3단계는 계약서 작성, 4단계는 서명 및 날인, 5단계는 나라 장터 등록, 마지막 6단계는 체결 완료 통보입니다. 다음으로 필수 확인 문서입니다. 계약서, 산출 내역서, 일반 및 특수 조건, 규격서 및 과업 지시서, 그리고 보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관리 원칙입니다. 원본과 전자문서의 이중 보관, 버전 관리와 수정 이력 확보, 접근 권한 통제, 보존 기간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계약서와 산출 내역서의 내용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답안에 자주 쓰는 핵심 체크포인트 8종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째, 계약 목적물입니다.
무엇을 계약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금액입니다. 얼마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명시합니다. 셋째, 계약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넷째, 이행 장소입니다. 계약 내용이 어디에서 이행될 것인지를 밝힙니다. 다섯째, 대가 지급 조건입니다. 대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될 것인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여섯째, 지체 상금입니다. 계약 이행 지연 시 부과되는 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검사 및 검수입니다. 계약 목적물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하자, 담보 및 해제, 해지입니다. 계약 이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무엇을 계약하는지, 얼마에,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고 지급하는지를 구조화하여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약 변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사유, 절차, 확인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주요 변경 사유입니다. 설계나 규격 변경, 수량이나 범위 변경, 법령이나 제도 변경,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기타 발주 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경 절차 5단계입니다. 1단계는 사유 발생, 2단계는 필요성 검토, 3단계는 상호 협의, 4단계는 변경 계약 체결, 마지막 5단계는 나라장터 등록입니다. 셋째, 변경 시 확인 사항입니다. 금액 조정, 기간 연장 여부, 보증 변경, 지체 상금 영향, 산출 내역 정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팁은 사후 추임보다는 사전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인 계약 이행 관리와 검사 및 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행 관리입니다. 공정 및 납기 관리, 품질 및 규격 준수, 안전 및 보안 관리, 보고, 체계 운영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검사 및 검수 절차입니다. 완료 통보, 서류 확인, 현장 및 성능 확인을 거쳐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검사 합격은 대가 지급의 전제 조건이며 하자 발견 시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록과 증빙을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검사와 검수가 계약 이행의 품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입니다. 보증과 제재를 연결해 이해하는 핵심 슬라이드, 계약 보증, 하자, 보수 보증, 지체 상금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증의 종류입니다.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자, 보수 보증 등이 있습니다. 둘째, 지체 상금 관리입니다. 납기 지연 시 부과되며 지체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면책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감액 또는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실무 체크 포인트입니다.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금률 및 금액을 검토하며 지체 사유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반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보증의 종류와 지체 상금 부과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 절차, 효과를 구분해서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첫째, 주요 사유입니다. 계약 조건 위반, 이행 불능 또는 지연, 부정당 행위, 그리고 발주 기관의 필요 또는 귀책 사유 등이 있습니다. 둘째, 처리 절차입니다.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해제 또는 해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보증금을 처리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셋째, 효과와 유의점입니다. 원상 회복 또는 기성 부분 정산이 이루어지며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후속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반면 해지는 장래효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의 마지막 단계까지 완결하는 실무 흐름인 대가, 지급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급 전 확인 사항입니다. 검사 및 검수 합격 여부,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확인, 선금, 기성, 준공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자 보수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가 지급 절차 5단계입니다. 청구 서류 접수, 심사, 지출 결의, 대금 지급, 회계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사후 관리입니다. 하자 보수 추적, 성과 평가 및 피드백, 문서 보존을 통해 차기 계약 시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은 대가 지급이 검사 완료와 증빙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항목 5인 유형별 계약 관리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은 물론 단가 계약과 장기 계속 계약, 그리고 공동 계약과 그 유형 비교 등 다양한 계약 유형을 다룹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유형별 관리 포인트를 비교하거나 계약 목적물별 차이점을 설명하는 절차형,
비교형 답안이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유형식별, 적용 기준, 관리 포인트,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적물 성격에 따라 계약 유형을 구분하고 이행 방식과 관리 기준을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근거와 함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공사 계약, 물품 계약, 용역 계약, 단가 계약, 장기 계속 계약, 공동 계약입니다. 설계 도서와 공정 중심의 대표 계약 유형인 공사 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특징입니다. 설계 도서와 시방서 기반으로 이행되며 공정, 품질,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 담보와 준공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착공계 및 공정표 제출, 설계 변경과 물량 증감 관리, 기성 검사 및 준공 검사, 그리고 안전 및 현장 관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답안 포인트입니다. 공정, 품질, 안전, 하자의 순서로 정리하고 시공자, 감리, 발주 기관의 역할을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변경을 자주 출제되는 논점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설계 변경과 물량 증감은 공사 계약의 대표적인 출제 논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규격, 수량, 납기 중심의 관리 포인트인 물품 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품 계약 특징입니다. 규격, 수량, 납기가 계약의 중심이며 검수와 품질 보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포장, 운송, 보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관리 절차입니다. 규격 확정, 발주, 납품, 검수, 대가, 지급, 그리고 하자,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셋째, 실무 체크 포인트입니다. 납기 지연 여부, 규격 불일치 확인, 수량 부족 또는 과다, 납품, 반품 및 교환 처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핵심은 납기, 규격, 그리고 검수 합격 여부가 물품 계약 관리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무형의 성과물을 관리하는 계약 유형인 용역 계약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역 계약 특징입니다. 과업 지시서와 산출물을 중심으로 이행되며 무형의 성과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단계별 보고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관리 포인트입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성과품 검토와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안,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관리에도 유의해야 하며 인력 투입 및 하도급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과업 범위와 성과 기준을 함께 명시하고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기준을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용역의 특성상 성과물 관리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안 작성 시 팁은 과업 범위와 성과 기준을 반드시 함께 서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품목별 단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계약 관리인 단가, 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가 계약 특징입니다. 품목별 단가를 미리 확정하며 수량은 발주 시점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구매에 적합한 계약 방식입니다. 둘째, 관리 절차입니다. 단가 결정, 발주 요구, 납품, 검수,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셋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예정 수량과 실제 수량을 구분하고 발주 누계를 관리하며 단가, 변경 가능 여부와 추가 품목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가 계약의 단가, 고정과 수량 변동의 구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괄 계약과 차수 계약을 구분해 이해하는 유형인 장기 계속 계약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계속 계약 개념입니다. 총 공사나 총 사업 기간을 전제로 하며 총괄 계약 후 연차별로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계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관리 포인트입니다. 총괄 계약과 차수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수별 착수, 검사, 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반영하고 연차별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답안 포인트입니다. 장기 계속 계약 구조를 단계형으로 서술하고 총괄 계약, 차수 계약, 이행 관리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차수별 대가 지급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총괄 계약과 차수 계약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이행, 분담 이행, 주 계약자 공동 도급을 비교하는 공동 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동 계약 방식에는 공동 이행 방식, 분담 이행 방식, 주 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관리 포인트입니다. 대표사 지정과 협정서 확인이 필수적이며 지분과 분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관계와 실적 귀속을 명확히 하고 대금 배분과 역할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주의사항입니다. 하도급과 공동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역할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협정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은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차이를 비교형으로 작성하면 좋다는 점입니다. 유형별 계약 관리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단가, 장기 계속, 공동계약의 핵심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사 계약의 핵심 관리는 공정 및 설계 변경입니다. 둘째, 물품 계약의 핵심 관리는 규격, 납기, 그리고 검수입니다. 셋째, 용역 계약의 핵심 관리는 성과물 및 과업 관리입니다. 넷째, 단가 계약의 핵심 관리는 단가, 고정과 수량 변동입니다. 다섯째, 장기 계속 계약의 핵심 관리는 총괄 계약 및 차수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계약의 핵심 관리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입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는 유형을 식별한 후 관리 포인트를 서술하고 비교형 문제는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하며 절차와 법령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항목 6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일정, 품질, 대금, 법률 등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분쟁 예방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됩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리스크 유형을 비교하거나 단계별 대응 절차를 서술하고 사례형 예방 대책을 작성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리스크 식별, 영향 분석, 대응 방안, 그리고 사후 관리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며 문서화와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법령 근거와 절차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입찰 리스크, 계약 리스크, 일정 지연, 품질 하자, 지체 상금, 분쟁 예방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무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요 리스크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미달, 제출 서류 누락, 전자 입찰 마감 경과, 가격 입찰 산정 오류 등이 있습니다. 둘째, 대응 절차입니다. 1단계는 자격 검토, 2단계는 서류 점검, 3단계는 내부 승인, 4단계는 마감 전 제출, 마지막 5단계는 접수 확인입니다. 셋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서술하고 누락 시 입찰 무효 사유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마감 시간, 보증금, 서명 방식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이중 검토를 하는 것이 입찰 리스크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서 불일치와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포인트인 계약 및 문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리스크 유형입니다. 계약서와 산출 내역서 불일치, 보증서 미확보, 특수조건 누락, 결제 및 승인 절차 누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관리 절차입니다. 1단계는 문서 대조, 2단계는 법령 검토, 3단계는 보증 확보, 4단계는 서명 및 날인, 마지막 5단계는 나라장터 등록입니다. 셋째, 핵심 체크입니다. 원본과 전자문서의 이중 확인, 변경 이력과 버전 관리, 그리고 계약 성립 요건과 법적 책임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계약서와 산출 내역서의 일치 여부가 대표적인 문서 리스크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즉 일정, 품질, 안전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요 리스크입니다. 납기 지연, 규격 및 품질 미달, 안전사고 및 보안 문제, 현장 의사소통 누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대응 절차입니다. 리스크가 발견되면 보고하고 원인 분석 후 시정 조치를 취하며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실무 포인트입니다. 공정표와 납기 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고 검사 및 검수 전 사전 확인을 수행하며 기록과 사진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리스크는 발견 즉시 보고하고 조치 결과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금전 리스크와 보증 관리의 핵심 체크 포인트인 대금 지급, 보증, 지체 상금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급 전 확인 사항입니다. 검사 및 검수 합격 여부,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확인, 선금, 기성, 준공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자 보수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요소입니다. 지급 서류 누락, 보증서 만료, 지체 일수 산정 오류, 감액 및 면제 사유 검토 누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실무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체 상금 부과 요건을 확인하고 보증금률 및 보증기간을 검토하며 대가 지급과 보증 반환 시점을 연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검사 완료, 지급 증빙, 보증 관리, 지체 상금 산정을 함께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 신청과 분쟁 발생 시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인 분쟁 및 클레임 리스크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발생 원인입니다. 계약 해석 차이, 품질 및 납기 분쟁,
대금 정산 이견, 하자, 책임 다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처리 절차입니다. 1단계는 사실 확인, 2단계는 증빙 수집, 3단계는 협의 및 소명, 4단계는 공식 절차 진행, 마지막 5단계는 후속 조치입니다. 셋째, 예방 포인트입니다. 사전 기록과 회의록을 확보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화하며 민원 및 이해 신청 대응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은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 확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입찰부터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 핵심 리스크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입찰 리스크는 자격, 기한, 서류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둘째, 계약 리스크는 문서, 보증, 법률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셋째, 이행 리스크는 일정, 품질, 안전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넷째, 지급 리스크는 대가, 보증, 지체 상금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분쟁 리스크는 클레임, 민원, 후속 조치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로는 단계별 리스크를 식별한 후 대응 방안을 서술하고 예방, 통제, 사후 조치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근거와 증빙 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요 항목 침입법제도 활용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공공조달 관련 주요 법령을 이해하고 법령, 예규, 고시, 지침을 활용하며 답안의 법적 근거를 연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적용 법령 구분 문제, 단계별 근거 조문 제시, 사례형 법령 적용 서술과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상황 확인, 적용 법령, 핵심 근거, 그리고 실무 적용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구분하고 조달사업법과 계약 예규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문보다는 그 취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계약 예규, 조문 근거, 나라장터입니다. 발주기관에 따라 적용법 체계를 구분하는 기본기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용 구분입니다. 국가기관 및 중앙관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활용 포인트입니다. 입찰, 계약, 검사, 대가 등 단계별로 법령을 적용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함께 검토하며 계약 예규와 연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발주기관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두 법령의 혼용을 금지하며 법률, 시행령, 예규 순으로 정리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발주기관 구분이 법제도 활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달청 중심 제도와 전자조달 구조를 이해하는 조달사업법과 나라장터 제도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달사업법 의미입니다.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행 근거가 되며 수요기관, 공급업체, 전자조달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조달정책과 구매제도를 운영하는 근간이 됩니다. 둘째, 실무 활용 영역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종합 쇼핑몰 및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 조달 업무 표준 절차 연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답안 포인트입니다. 조달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역할을 구분하고 전자조달제도와 실무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제도 활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법률과 시스템을 함께 설명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 답안에서 바로 쓰는 세부 기준 정리인 계약 예규, 고시, 지침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인가입니다. 기획재 정부 계약 예규, 조달청 고시 및 지침, 그리고 기관별 세부 운영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활용 방법입니다. 법률 및 시행령의 세부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입찰, 계약, 보증,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며 사례형 문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사항입니다.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출처와 명칭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예규는 법률의 실무 해설서처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부터 대가 지급까지 근거를 연결하는 방법인 단계별 법적 근거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찰 공고는 법률 및 시행령이 기본 근거가 됩니다. 둘째, 참가 자격은 자격 요건 및 제한 규정을 확인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은 계약 성립, 보증, 문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습니다. 넷째, 이행 관리는 변경, 검사, 하자,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대가 지급은 청구, 정산, 지체 상금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분쟁 대응은
이의신청 및 계약 해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단계별 근거를 끊어서 정리하면 답안 구조가 훨씬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조문을 실무형 문장으로 바꾸는 서술 공식인 법령 인용과 답안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공식입니다. 상황 제시, 적용 법령 제시, 핵심 내용 정리, 그리고 실무 조치 연결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둘째, 인용 원칙입니다. 법률명 및 예규명을 정확히 표기하고 조문 번호는 핵심일 때만 간략하게 인용하며 조문의 취지와 적용 효과를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답안 포인트입니다. 발주 기관에 맞는 법령을 선택하고 단계별 근거와 절차를 연결하며 조문 나열보다는 상황 적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조문 나열보다 상황 적용형 서술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률, 시행령, 예규, 시스템을 함께 엮는 최종 정리인 법제도 활용 종합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단계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발주기관 판단으로 국가, 지방, 기관을 구분합니다. 2단계는 적용 법률 선택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3단계는 하위 규정 검토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인합니다. 4단계는 세부 기준 확인으로 계약 예규, 고시, 지침을 활용합니다. 5단계는 나라장터 실무제도 연결로 나라장터 및 조달 제도를 적용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답안 작성으로 근거, 절차, 실무 적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는 상위법, 하위 규정, 실무 절차 순으로 서술하고 발주기관 구분을 먼저 판단하며 최신 개정 여부와 근거 출처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항목 8인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의 핵심 개요와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루는가입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등 전자조달 체계를 이해하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가 지급의 흐름을 파악하며 실무 답안에 시스템 활용 포인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전자조달 절차 설명형 문제, 시스템별 기능 비교 문제, 사례형 시스템 활용 서술과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셋째, 답안 구조는 시스템 식별, 활용 단계, 주요 기능, 그리고 실무 유의점으로 구성됩니다. 넷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업무 단계와 시스템 기능을 연결하고 전자 기록 및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및 제도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키워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계약, 종합 쇼핑몰, 대가 지급, 그리고 MAS입니다. 공고 확인부터 제출 완료까지 실무 흐름인 나라장터 전자입찰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요 기능입니다. 입찰 공고 검색, 참가, 자격 확인, 투찰 및 제출, 개찰 결과 확인 등이 있습니다. 둘째, 활용 절차입니다. 1단계는 공고 확인, 2단계는 사전 등록, 3단계는 입찰서 작성, 4단계는 전자 제출, 마지막 5단계는 결과 확인입니다. 셋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제출 요건을 정리하고 마감 시간, 보증, 서명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제출 증빙 확보도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나라장터 답안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함께 서술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등록부터 지급까지 시스템 활용의 핵심인 전자계약, 전자문서, 대가 지급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자계약 활용입니다. 계약서 등록, 보증서 확인, 변경 계약 관리, 전자문서 보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대가 지급 연계입니다. 검사 및 검수, 청구서 확인, 지출 결의, 대금 지급, 기록 보관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실무 체크 포인트입니다. 전자문서와 원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및 지급 시점을 연계하여 관리하며 증빙자료 저장과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자계약과 대가 지급을 관리할 때 문서, 증빙, 처리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을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가 지급의 핵심을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공고 및 검색에서는 입찰 정보 확인이 핵심 관리입니다. 둘째, 참가 및 투찰에서는 전자입찰 제출이 핵심 관리입니다. 셋째, 전자계약에서는 계약 등록 및 변경이 핵심 관리입니다. 넷째, 검사 및 검수에서는 이행 확인이 핵심 관리입니다. 다섯째, 대가 지급에서는 청구 및 지급 처리가 핵심 관리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기록 관리에서는 전자문서 및 증빙 보관이 핵심 관리입니다. 종합 출제 포인트는 업무 단계별 시스템 기능을 연결하고 전자 기록과 증빙 확보를 강조하며 절차와 유의사항을 함께 서술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받으면 그대로 적용하는 5단계 서술 프레임인 실기 답안 작성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파악입니다. 발주 기관을 확인하고
계약 유형을 확인하며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용 법령입니다. 국가 및 지방 계약법을 구분하고 예규 및 지침을 연결하며 핵심 근거를 선택합니다. 셋째, 절차 정리입니다. 사전 준비, 진행 절차, 그리고 후속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넷째, 실무 포인트입니다. 보증, 검사, 문서 관리, 리스크 예방, 증빙 확보 등 실무적인 핵심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답안 마무리입니다.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결론 문장을 제시하며 현장 적용성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공식은 상황 파악, 법령 선택 절차 설명, 실무 포인트, 결론의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및 학습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관리 실무 완성을 위한 4단계 학습 전략입니다. 1단계는 개념 이해입니다. 입찰 및 계약의 기본 구조, 유형별 계약 관리, 핵심 용어 정리를 통해 기초를 다집니다. 2단계는 절차 숙지입니다. 입찰, 계약, 이행 절차와 전자조달 흐름, 법령 적용 순서를 숙지하여 실무 흐름을 파악합니다. 3단계는 답안 훈련입니다. 실기 공식을 적용하고 사례형 서술 연습을 통해 법령 근거를 연결하는 훈련을 합니다. 4단계는 실전 완성입니다. 리스크 및 분쟁 대비, 시간 안배 훈련, 오답 및 약점 보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최종 메시지는 개념 절차 법령 실전 답안 순으로 반복 학습하면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